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네, 취권 안녕하세요. 네, 취권의 진행을 하고 있는 개강사 개그맨 플러스 강사 유정승입니다. 네, 박수 좀 쳐주세요. 아, 김 빠지네요. 네, 저를 김 빠지게 하는 매번 분위기를 네. 똑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되게 그거 연구하시죠 요새도 항상. 아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떤 거를 어떤 좋은 취업 방향을 제시해 줄까 이거 연구하죠 이거. 네, 그 연구랑 어떻게 지금 인사를 아니 할지 방금 연구를 전까지 하고 이런 녹음실 차리자고 얘기했는데 무슨 이상한데. 녹음실을 네, 차리고 싶어하는 네. 우리 취업 전략파 취점파의 최 고수님입니다. 우리 연정음 사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봐요 지금도 뭐 괜히 뭔가, 쓸데없이 괜히 막 성대를 누르고 이상한. 아니 예. 왠지 느낌이 매번 똑같이 하면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저도 나름대로 그냥 방송 올 때 공부하고 오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네. 뭐 혼자 박수도 치고 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항상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연정음 사부님이었고요. 우리 센 사부 취업 테이너 우리 신현정 사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테이너 신현정입니다. 오늘도 같이 그 방학이죠. 오늘도 주제가 한번 열심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주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지금 일부러 선수 쳤어. 선수와가지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방학 특집 여름 방학 와우 여름이다 바로 여름 방학 특집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어. 왜냐면 그냥 저희 얘기마다 끝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알바했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방학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지만 한번 좀 그러면 각 방학 시기 때마다 그러니까 네.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어떤 거를 하면 가장 좋겠느냐 이거를 한번 우리 그 베스트 플랜을 같이 한번 짜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같이 하게 됐죠. 이거 짜주시는 이런 거 같이 좀 네. 짜주는 사람이 없는데 네. 대학생활 하다 보면은 근데 사실 우리가 또 뭐 저번에 뭐 아르바이트 얘기를 많이 했고 뭐 여행 얘기도 잠깐 하고 뭐 봉사활동이니 조금씩 다뤘었는데 사실 뭐 노는 것 되게 중요하지만 뭐 이 내가 기억에 남길 만한 것도 분명히 남겨야 이게 또 방학에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한가 이런 거 사실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가이드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번에 한 거는 우리 라포 형성이에요. 라포 형성. 아, 이게 전문 용어 나오네. 라뽀 왜냐면 형성. 네. 그 또 방학 때 또 그런 얘기를 좀 들어야 또 우리 인생 얘기도 좀 듣고 해야 또 같이 공감할 수 있으니까. 아, 네, 오늘은 조금 전문적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전문적으로 그럼 저 1학년 때랑 2학년 1학기를 방학 때 2학년 1학기 뭐 여름 방학 네. 때를 제껴 두고 제껴 2학년 둬도 되지. 2학기 아, 왜냐면 2학년 1학기까지 우리 솔직히 지금 대학생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였을 거야. 별 생각 없지 않았어요? 그렇지. 저는 생각이 되게 깊었습니다. 아 그래요? 늘 깊었어요. 군대에 대한 생각도 깊었고 1학년 1학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술을 좀 덜 먹을 수 덜 있을까? 먹을까? 네, 그런 고민도 했었고. 하여튼 저는 생각 깊게 지냈어요. 그럼 네, 저번에 대한 그러면 걱정이 그럼 깊어지고 연사부님 있어요. 그 대학 때 뭐 두 발로 들어가서 네 발로 나오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직 아니요, 두 발로 들어가서 안 나왔죠. 어떻게 나와요? 끌려 나오지. 어떻게 나와? 그렇게 살았었죠. 네.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방송만 이렇게 네. 듣다 보면은 우리 연사분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근데 학생들이 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또 학교 가면은 교수님이거든요. 네. 그렇죠. 교수님, 영 교수님인데. 근데 뭐 저런 교수님도 있고 뭐 저런 그런 거야. 교수님. 네, 저런 교수입니다. 네. 저런 교수님도 있고 이런 교수님도 계시고. 아니 이런 게 산교육이죠, 사실. 그 상교육은 맞아. 네. 상교육은 맞고 네 우리 그럼 정말 최고의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학년 2학기. 네. 2학년 2학기가 중요할 수 있는 게 이제 전공 선택을 하는 시기일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좀 그럼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2학년 2학기 때까지는 저는 2학년 2학기 방학 때 자기 분석을 진짜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너무 좀 이르지 들어요. 않나 좀? 근데 왜냐면 그때 해야 3학년 때 좀 일정 부분의 전공과가 맞춰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분석을 하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자기 분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검사지도 여러 개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진짜 어떤 거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2학년 2학기 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검사지 이런 건 좀 불신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왜 주변에서 야 너 모자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기억에 제가 그때
그러니까 저는 좀 글 쓰는 걸 잘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도 그래서 책을 뭐 4권 냈으니까. 근데 글 쓰는 거를 당시에도 제가 근데 글 쓰는 거에 재능이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제 위에 왜 그런 형님들이나 같이 뭘 해보면 야 너 글을 좀 잘 쓴다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조금씩 들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제가 이게 제 재능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사지 같은 데서는 사실 그런 거 안 나와요. 저 검사지 하면 농부 나와요. 어울려요. 야. 네, 잘 어울리죠 피부색이. 완전 트랙터인데. 네, 완전 트랙터 있는 집이 또 잘 살아요. 잘 살아요. 트랙터 2억씩 하죠 한대 비싸.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검사지는 조금 저는 불신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본인을 알아야 되는 건 확실히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네. 저는 그리고 또 2학년 2학기 때가 특히 또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가 복학하는 시기가 또 많잖아요. 요즘 또 군대도 그- 짧아요. 그렇죠. 요즘은 수 크리스마스를 2번 안 보내요. 아, 네. 2년이 안 되죠 요새. 아, 2년이 안 돼요? 21개월 반인가 뭐 이러던데. 저는 2년 4개월 때 가가지고. 예. 2년 4개월 때. 아, 2년 군번이 어떻게 돼요? 군번이. 전 공군이요. 아, 군번이 군번. 군번. 군종 군번이요? 말고. 예. 저 공사 9월 공사 군번이죠. 군번. 네. 공사 군번 보이지도 않네. 저도 늦게 간 편이에요. 저는 늦게 뭐 갔는데 22살 때 갔어요. 군번은 이제 98 군번이라. 야. 아, 98 군번. IMF 터지고 입대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아, 저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죠. 아. 군대가 저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 너와 같은 인재는 군대 와야 된다. 빨리 그래서 와라. 가서 네. 저는 훈련소에 조교를 했거든요. 많은 그 군인들을 배출했죠. 그만큼 저는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가장 그 안 좋다는 보직 중에 있는 게 그 조교 아닌가? 조교. 아,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 조교로서 아 좀 좋은 데서 있었네. 네, 그 입소대대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교육생들을 교육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 훈련에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기초훈련을 만들어주는 곳에 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는 시기가 저는 2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방학 시즌에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과연 이 학과에서 계속 남아 있어도 결국엔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학원이라는 거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찍 했네. 네, 그때 처음으로 빨라요. 교수님께 그랬어요. 제가 전공이 이제 운동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냐? 그러면 공부에 매진해 봐라. 그래서 만약에 학점을 4.5 만점 중에 4.5를 맞으면 계속 공부해라. 그랬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4.5 만점이라는 거 처음에 다 받아봤어요. 나 한 번도 그런 거 못 받아봤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못 하거든요. 운동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기 시간에 항상 반장, 뭐 기자재 날라주고, 그다음 운동하기 전에 난 대학원에서도 기초 운동 시켜주고. 대학원에서도 4.5는 못 받아봤는데. 아, 그래서 몸으로 그때 때우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공부를 했었고 그때 시기에 공부할 때 학점이 잘 나오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교양도 전공과 비슷한 걸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제가 거 있어. 스키 이런 스포츠 거. 심리를 딱 들으면 아. 그 다음에 교육계 심리,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 교육 심리 이런 식으로 같은 거를 묶어서 들었더니 학점이 잘 나오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저는 2학년 2학기 때 그렇게 보내고 방학 시즌에는 주로 이제 아르바이트 위주로 했죠. 저는. 네. 아 그때부터 사람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자기 PR인 같은데.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뭐, 삶은 2학년 2학기 때 4.5로서 변신했다. 뭐 이런 자서전적인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들어보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네. 그래서 2학년 2학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아. 이 시기 때 자신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숙 씨는 뭐 개그에 대해서 분석해 봤나요? 본인 개그에 대해서 자기 분석. 자기 분석이요? 네. 못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나요? 또 한번 냉정하게 해볼 필요도 있지. 네. 근데 저도 진짜 아까 신사부님 얘기한 것 중에 그거는 좀 공감 간 게 이 개그 쪽도 본인이 만약에 똑같이 다 개그맨이라고 하더라도 뭘 잘하는지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서 야 이거는 너는 무슨 어떤 연기 잘하잖아. 만약에 뭐 할아버지 연기면 뭐 그런 나이 든 연기면 야 넌 그 나이 든 연기 잘하잖아. 아니면 너 말장난 잘 치잖아. 너는 그런 아이디어 잘 짜잖아. 이런 거를 오히려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주변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검사지로도 저도 나오진 않을 그 거예요. 절대 안 나오지. 제가 뭐 뭘 잘하는지에 대해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100%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모르는 어떤 부분은 분명히 좀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변에 저도 자기 분석할 때는 좀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서 주변의 평가 이런 거 중요하죠. 어떤 평가 받았어요? 저요? 네. 저는 이거 확실한 그거 하나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그 주변 분들이 너는 대한민국 개그맨 중에 최고 뻔상이다. 뻔상. 뻔뻔한. 그러니까 뭔가 할 때 무대에서 정말 뻔뻔하게 하는 거는 자 나는 인정한다. 뭐 개그맨 황재성 씨도 그렇고 다 그런 뭐 동기분들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인정하더라고요. 후배들도 그렇고 저 선배는 얘는 진짜 뻔뻔한 놈이다. 근데 뭐 그런 거 같아. 개그야 보면은 이렇게 몸에 칠하고 나온 게 뻔뻔하니까 칠하고 그래. 나왔겠지. 그 쉽지 않지. 색깔별로 쉽지 있던데. 않아. 그건 뻔뻔한 게 아니라. 아니 그 우리 CG 커버에 원래 네. 그 색깔별로 입혀가지고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또 지능 아 요즘에 내가 또 그거 교육을 다 하니까. 그걸 내가 포토샵에 다 따놨다고 사람 그 색깔별로. 그러니까 저는 신사부님이 제 안티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진짜 조심해야겠다. 근데 그 색깔별로 다 따놨다니까. 금색, 은색, 흰색, 노란색, 그 초록색, 파란색이 제일 많더만 아니, 인터넷에 보니까. 바쁘시잖아요. 아니 그런 게 있더라고. 바쁘신데 왜 그런 거? 아니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럼 우리 그 주변의 평가, 신사부님은 주변에서 네. 어떤 평가 받으세요? 어떤 그러니까 뭐 글 잘 쓰고 그때는 그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말한다. 뭐 이런 평가도 좀 있고 그리고 뭐 강의 때 좀 말이 빠르지 않냐. 이래서 그건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강의나 사람의 주목을 끌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목을 끌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좀 인위적인 그러면 부분이 지금 좀 있다는 잠깐 말 거예요. 보면요. 눈치 없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눈치 안 보고 얘기한다. 눈치가 없다. 눈치 없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말이 빠르다. 말이 좀 빨라. 말이 빠르고 그다음 빠르고 사람이 인위적이다. 지금 세 개 섞어 놓으니까 좀 그러네요. 알파고인데 알파고? 알파고지.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AI야. AI 같은데 인공지능인데 AI야. 인공지능 신사부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런 평가들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음. 그리고 제가 뭐 취미가 많아요. 그죠? 뭐 자동차도 네. 좋아하시고 엄청 취미가 많아가지고 맞아, 취미가 사람들이 아는 거 많다. 그러니까 취미가 많다. 그러니까 무슨 공부 이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음악이든 뭐든 이렇게 그런 걸 물어보면 상당히 많이 알더라.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이제 평가 주변 평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다 제가 주변에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 거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나 혼자 그냥 셔터마우스 하고 있으면 누가 나를 알아줘요.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물론 다는 아닐 테지만 정말 본인만의 좀 세상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있죠? 네. 혼자서만 뭔가 계속 하려고 그러고 제 친구도 지금 아직도 장가 안 간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럼 이 집도 좀 잘 살아요. 금수저인데 집에 가면 그 요즘 VR 알아요? VR? 알죠. 얼굴 이렇게 알죠. 끼는 거? 네. 그 게임 중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중에 유로 트럭이라고 있어요. 이게 트럭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냥 게임이 트럭을 운전하는 거야. 그냥. 근데 걔네 집에 딱 가면 놀러 가는데 VR을 끼고 플레이스테이션 그 게임기 옆에 전용 시트랑 기어랑 자동차 핸들이 있어요. VR을 딱 끼고 집에서 트럭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자신만의 세계. 그래서 결혼을 못 하신 거죠. 네.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세계.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자신만의 세계도 좋아요. 근데 진짜 요새 너무 좀 자신만의 세계, 자기만의 세계만 왜냐하면 자신만의 세계만 하면은 편해요. 그 오히려 주변에 약간 좀 야 너는 좀 그런 거 같아. 현종아 너는 좀 얘가 좀 그렇다. 좀 얘가 너무 말이 빠른 거 같아. 좀 천천히 하는 거 어때? 다른 사람 생각해서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지.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다른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지.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 집에서 그냥 내가 이거 부족한 거 공부만 하면 돼. 뭐 그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못 듣잖아요. 방학 그러면 때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집에만 있는 건 절대 저도 비추입니다. 추천해주고 방학 때. 싶은 게 네. 명함을 만들라고 저는 대학생들한테 하거든요. 요즘 대학생들 중에 명함 있는 애들 좀 있대요. 그쵸. 나 어제도 하나 네. 받았어. 명함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카드, 이 네임 카드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 2학년, 2학기 때는 저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명함 만들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뭐 박람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학생들한테 명함을 안 주는데 네. 잘 안 줘요. 근데 막 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고 그러는데 네. 그 어제 명함을 달라길래 안 주려고 그랬어요. 나는 됐어. 뭐하러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본인 명함을 줘요. 울산대학교 별거 없어요. 그냥 자기 이름하고 페이스북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랑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예를 갖춰서 이렇게 줬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학생이라도 본인 명함 주는데 어떻게 안 줘요. 그 명함은 진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 플랜을 한번 정리를 해야겠네. 일단은 뭐 근데 지금 명함 얘기 나온 거에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처음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명함도 되게 비싼 줄 알아요. 많이 찍어. 비싸.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쌉니다. 그리고 국산지에다가 단면으로 하면 10,000원이면 1,000장씩 줘. 뭐 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싼 거.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담배 함부로 값도 안 나. 함부로 값이 뭐예요? 뭐 맥가 값도 한 두세 값 값이면은. 수입지 좋은 거 써야 그 정도 가격이야. 그러니까 두세 값만 진짜 그 가격이면은 명함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지금 명함 이런 거 지금 듣고 제가 업자 아닙니다. 저. 제거 두꺼운 명함 있죠. 네. 그게 장당 한 300원 정도 해요. 그건 조금 비싸. 뭐 그런 거 있는데 처음 시작은 뭐 그 두꺼운 걸 시작 안 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대학생들은. 명함을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또 경험도 좋은 경험이니까. 그거를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2학년 2학기 때 자기 분석을 통해서 좀뭐 명함도 만들어 보고 이런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 나서니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도 옛날에 그 일본에서 여행을 하는데 그 캐나다 저기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거기 그 중국계 학생 그 캐네디언이죠. 근데 저를 만났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라 제 회사 명함을 줬어요. 되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명함을 줘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학교 명함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신선했어요. 근데 요즘 그게 2006년이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한 10년 만에 그 학생한테 학생 명함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왜냐면 애들이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나 외부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고 사회 활동을 하는 시기면은 대학생으로서의 명함도 괜찮은 것 같다. 이건 대학에서 아예 좀 학생들 하나씩 만들어주면 안 되나?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그 전부 다는 아니고 네. 예전에 캠프에 딱 가면 캠프에 캠프에 가면 애들이 명찰이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명찰 바로 옆에 명함 100개씩 그렇게 딱 해서 네. 케이스 안에 다 넣어줘요. 그래서 딱 역시, 오면은 역시 업자 출신은 달라. 여기 딱 역시, 오면은 애들끼리도 명함을 교환하게. 교환하게.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명함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들 명함들 보면 사진을 넣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진을 보면 이름으로 보면 기억 못할 때가 있는데 얼굴 있으면 못 버려. 네, 사진을 넣으면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학생들한테 사진을 넣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명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네, 근데 명함 못 버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런 게 있겠네요. 나 그렇게 하잖아. 어떤 명함 자체를 진짜 두껍게 만들어 버리잖아. 네. 못 구기게. 못 구기요? 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야. 명함이 저도 직장 다닐 때는 제가 명함 주면 아무도 안 버려요. 근데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나와 가지고 제 개인 회사의 로고를 찍고 명함을 딱 주면은 이게 뭐 듣보잡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냥 꾸겨서 그냥 그냥 일단 꾸겨. 그리고 그러니까 매너 없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냥 꾸기고 대놓고 눈앞에서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심지어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했는데 왜 여러 명 만날 때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별 의미 그렇죠. 없게. 딱 하면은 그냥 테이블에 넣고 가. 그거 내가 다시 챙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생각을 한 게 명함을 아예 겁나 두껍게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 사람들이 받을 때 움찔해서 그거 못 구겨요. 일단 꾸기지도 못하고 꾸기려고 했는데 안 꾸겨지지. 그렇게 저는 일부러 좀 해요. 안 구길 정도의 명함이 만들어지나요? 많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저는 뭐 명함 중에 잊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명함 몇 개 있거든요. 내 그 중에 명함, 내 하나가 명함 안 보여줬나? 그 중에 하나가 금으로 된 명함, 금 색깔로 된 명함, 휘어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지금 봤을 때 지금부터 우리 또 시사모님 명함 꺼내고 계신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명함에다 옛날 보면 행운의 편지처럼 약간 저주글을 해놓는 거죠. 이 지금 명함을 받고 만약에 버리거나 꾸길 시 구길 씨. 못 구겨. 꾸겨지 정말 안 좋은 생각 가지고 꾸기려면 꾸길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힘 갖다가는 쉽게 꾸겨지지 않아요. 일반 명 너무 두꺼운 거 아닌가요? 일부러 이렇게 두껍게 하는 거야. 이거 하나 들어가려면 다른 명 한 4장 안 들어가겠는데. 맞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 하나 얘기를 해줍시다. 명함을 받았을 때 매너. 매너. 아주 매너 알려주세요. 명함을 받았을 때 명함은 바로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분의 직급이라든지 그분의 회사라든지 그분의 성함을 보면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명함을 집어넣는 건데 까먹으면 어떡해요? 그거를 잘 챙겨야죠. 챙겨야지. 그래서 그런 명함에 대한 기본적인 비즈니스를 또 대학생들이 또 알고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저기 어디 클럽이나 이런 데서 명함 받아도 그 테이블을 꺼내놓고 이제 웨이터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클럽에서는 그 꽂아놓잖아요. 앞에 밝은 데 있잖아요. 봉 같은데 거기다 꽂아놓는 거죠. 들어서 네, 이렇게 그걸 가면은 거기다 꽂아놓고 걔네들의 그 안 갖고 가잖아요. 명함들은 거의 대부분 딱 그거잖아요.
그 이름 딱 써 있고 그다음 전화번호 딱 써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 꽂아두고 그분들은 연락처를 따로 그분들이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함 필요가 없죠. 죄송합니다. 지금 클럽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듣는 분들은 모를 텐데 취업 방송이에요. 네. 예. 뭐 취업 방송이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니 뭐 경험인데.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잘못된 명함 문화를 배웠군요. 네. 아 그렇지.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받으면 아. 버려도 된다. 아 no.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함 얘기하다 명함 특집 아니고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실 본론 근데 돌아오죠. 2학년 2학기 때 이렇게 명함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뭐 앞으로 3, 4학년 때 취업하기 위해서 뭘 달려야 될 거냐를 좀 잘 생각해 볼 그런 시기고 그렇죠.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진로 자기 어떤 분석 이런 거를 좀 할 때 나눠주는 워크시트가 있는데 1, 2학년 때 있었던 일과 3, 4학년 때 있었던 일을 일부러 분리해서 쓰게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재밌는 애들 있어요. 1, 2학년 때는 막 쓴 게 많아요. 근데 3학년 딱 넘어가면서 3, 4학년 때는 한 게 없어요. 뭐 써봤자 자격증 뭐 이렇게 그냥 몇 줄 쓰고 저 3학년부터 한 게 없는데요. 이런 애들 있어요. 이런 애들이 취업하기 상당히 안 좋아요. 왜? 경험 스펙이 없고 경험을 해서 뭔가 뽑아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미 1, 2학년 때 거는 너무 옛날 이야기라 그럴 수 뭐 있죠. 갖고 오기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방학이 상당히 어떤 자기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는 맞는 거죠. 네, 그럼 한번 그 시기를 지나서 또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3학년 1학기 때 네.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좀 플랜 짜주시죠. 일단은 요거는 음.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요때 시기에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현장 실습. 현장 실습. 공장 네. 방문. 네, 현장 실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실습도 짧은 건 2주고 뭐 긴 거는 2달. 이렇게 실습을 하는데 아, 그 학점 주는 거? 네, 학점 주는 거. 근데 이거를 2학년 2학기 때 우리가 뭔가 고민을 했다면 이제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경험을 일단 해볼 수 있는 시기가 3학년 1학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3학년 1학기 때는 확실히 그 외국어에 대한 능력도 키우셔야 된다 생각해요.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래야 3학년 1학기 때 키워놓은 걸 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대. 왜냐하면 나중에 4학년 때 되면은 뭐 경험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력서라든지 여기에도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미리 필요한 자격 물론 뭐 공대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 지나야 딸 수 있는 기사 자격증도 네.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기가 3학년 1학기 방학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교들 보면요 현장 실습을 보내려고 하는데 기업들이 일단 안 받아주려고 하는 것도 많고 요즘 좀 경기가 네. 안 좋아서 더 그래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걸 잘 몰라서 못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현장 실습을 좀 갔다 오면 별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래도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체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현장 실습 가면 혹시 페이 주나요? 어떤 데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무급인데 네. 보통은 이제 식비랑 교통비 계산해서 뭐 한 2, 30만 원 그렇죠. 선에서 지급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아니 끝날 때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무급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실습을 하는 거지 그거를 실습을 통해서 뭔가 내가 가서 기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을 가서 받는다 일하면서 윗사람은 친해지고 그러면 밥 다 사줘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래도 밥값하고 사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또 왜냐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보통 외국 같은 경우도 무급인데 외국은 진짜 무급이에요. 진짜 안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지상정이라고 애들 그냥 그냥 네 돈 쓰지 마 이러면서 조금 그래도 챙겨주는 정이 게 있거든요. 있으니까 정이 또 있으니까 주는 우리나라는. 거지. 네. 외국은 언페이드다. 그럼 진짜 1원도 안 줘요. 그냥 결국에는 이거는 페이를 바라고 가는 게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경험을 배우러 가는 거다 보니까 어떤 페이적인 그리고 측면을 회사 생각하면 안 입장에서도 되죠. 대학생 와서 일한다 그러면 시킬 것도 사실 마땅치 않고 맞아요. 곧 나가래고 네. 오히려 뭐 시켰다가 내가 불안해요. 맞아. 애 다쳐라도 봐요. 그러니까 혼자 일할 거 2명 일하면 일이 더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3학년 때는 저는 생각했을 때 그런 현장 실습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2학년 2학기 때 고민했던 직무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간접 경험을 하는 시기를 좀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럼 신사부님. 네. 네.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때 어학을 달려야 돼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학을 제외한 다른 걸 해봐라. 그러니까 이 본인이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아르바이트 전에 얘기했었지만 여행도 좋고요. 뭐든 그러니까 외부로 아웃고잉 하는 거. 그러니까 밖으로 대외 활동이든 뭐든 밖에서 할 수 있는 거를 3학년 1학기 때 무조건 해라. 뭐 요즘 그 아주 사랑의 짝대기라고 하는 그 뭐죠? 그 국토 대장정? 예, 그 솔직히 연애한 거밖에 없어 애들. 그 팩트는. 근데 뭐 그런 것도 좋고 하여튼 뭐든 간에 본인이 여행이든 뭐든
외부 밖에서 하는 거는 3학년 1학기 때 해라. 대외적인 네, 활동. 대외적인 거. 왜? 음. 3학년 2학기 방학 때 어학에 몰빵해야 인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3학년 2학기 때 어학 몰빵할 거면 고전에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노는 거는 그때 해라. 저는 이제 그런 좀 뭐 실제로 방학 기간에 공모전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 안 안 모이려고 찾아봐서 그래. 그래. 애들이 안 찾아봐서. 모이려고 그래. 네, 그리고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뭐 캠퍼즈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 공모전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뭐 KTNG 상상 유니브 이런 데 같은 데 가도 뭐 마케팅 스쿨부터 해가지고 많죠. 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방학 그 사실은 멀티태스커죠.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예, 뭐 여행이란 거 뭐 2달씩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뭐 공모전도 매번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사람을 만나는 일을 3학년 1학기 때 밖에서 하는 걸 하라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애들 조별 활동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우리 때처럼 만나서 안 해요. 그냥 카카오 단카방에서 그냥 띡띡띡띡 하고 퉁쳐요. 그래서 제가 조별 활동할 때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그랬잖아요. 1등 한 조는 다 30점, 2등 한 조는 다 26점 이런 식으로 아예 점수를 차등해서 준다고. 근데 꼴등한 조랑 1등한 조랑 딱 결과물을 받아보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네들이 꼴등한 조는 만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카카오톡에서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이제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등하는 조들은 어떻게든 만나갖고 한 애들은 달라요. 그 왜 만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요즘 계속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을 3학년 1학기 때 해라. 특히 밖에서 하는 거. 네, 저는 이런 좀 조언을 하고 싶어요. 대외 활동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 사이트들 찾아보셔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여행도 그래. 옛날에 뭐 다들 여행 경험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저런 적 있었어요. 전에 6명이서 놀러 가는데 승합차가 너무 비싼 거예요. 렌트카가. 이거 비싸죠. 이거 지금 2000년, 99년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차를 저희가 EF 소나타를 빌렸어요. 렌트카를. EF 소나타를 한 대 빌렸는데 야 이거 6명이 어떻게 타지? 근데 면허 있는 사람 2명이에요. 전 다행히 면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면허 있는 형님이랑 둘이 앞에 타기로 했어요. 4명이 어떻게 타야 되냐 뒤에 막 이러다가 한 명 트렁크로 보내라. 그 뒤에서 뭐 이렇게 트렁크 이제 갈갈보 하고 트렁크 보내고 그러는데 우리 되게 내심 이게 되게 지금 생각하면 완전 미개한 거죠. 범죄죠. 그래가지고 이거 위반 아닌가요?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긴 당연히 한데. 위반이지. 왜 네. 뒤에 한 명 뒤에 트렁크에 한 명 보내는데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또르륵 여보세요. 그러면 트렁크에 있는 형이 야 대화 좀 해 심심해 이래. 아 형 조용해요. 이러고 뒤에 끊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 오대산. 트렁크에 타서. 네. 그 오대산을 갔는데 월정사인가요? 거기 주차장에 딱 차를 세워놨어요. 하는데 차를 딱 열고 이제 우리 5이 내렸어요. 근데 그때 뒤에 있다는 걸 깜빡한 거야 우리가. 근데 문제는 그 형님도 내가 볼 때 잔 거 같아 안에서. 그래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잠이나 없으니까 잔 자야죠.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와 이제 주차 그 절도 보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깍 하면서 여자 둘이 기절한 거예요. 뭐야 이러고 우리 차 뒤야. 뭐지? 이러고 뛰어갔어요. 와, 그 형님이 갑자기 조용하니까 깬 거예요. 트렁크에서. 뭐지 이건? 이러면서 해가지고 근데 왜 그 여자 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트렁크가 탁 열리면서 남자가 갑자기 나와 트렁크에서 여자도 깜짝 놀랄 것 같지 않아요? 그거 뭐 프로포즈 하는 느낌? 오 그래가지고 고백? 그래가지고 형 얘기 들어보니까 아 자기는 너무 조용해서 전화해도 안 받길래 그 보니까 노란 레바가 있길래 이렇게 그쵸, 땡기니까 열릴 수 있는.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더래요. 열려갖고 이렇게 기어 나오니까 갑자기 여자 둘이 앞에서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예, 그 아주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신사부님의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내가 했던 그 범죄라고 뭐. 뭐 다 범죄자야 우리. 네, 뭐 그죠. 1,000원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미가 있었다 이런 거. 아 그런 재미. 우리 연사부님 얘기 들으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2박 3일용 같은데 네. 어느 여행을 워낙 좋아하시고 아니요, 저는 대학교 때 여행 거의 안 다녔습니다. 대학교 때는 여행보다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술집 투어 다니셨어요? 아니요, 저는 대학교 때 3학년 때 했던 거는 수영장 아르바이트. 수영장에서 몸이 된다 이거지. 네. 아니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한테 사랑받고. 네, 그럼요. 네. 저는 대부분 제가 그 교육을 했던 분들이 나이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수영장도 수영 뭐 그분들이 스킬을 배우러 오시는 게 아니라 즐기러 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즐거움을 주는. 네. 그래서 취미죠. 주로 그때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 3학년 1학기 때. 근데 그때 좋았던 거는 제가 지방에서 했는데 김치를 새로 담궜다고 수육을 삶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셨던 거. 이야. 야, 그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잊혀지지 근데 그거 않는 있지 것 않? 중에. 그기 때문에 아줌마들 공 이렇게 균형 있게 안 잡아주면 막 삐지고 그런데. 아, 그럼요. 그 제가 새로 오신 분이 60대 중반이었는데 그분을 이렇게 수영 강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70대 중반이신 어머님께서 제 뒤통수를 딱 때리고 가시면서 젊은 것만 좋아한다고. 아, 젊은 것만. 저 그때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좀 당황했던 것도 있었고. 당황스럽다. 초반에 네. 젊은 네. 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스승의 날 때 생닭 살아있는 닭 있죠. 아, 보자기에 싸서 옛날에 그렇게 많이 네. 갖고 다니셨잖아요. 그거를 주셨어요. 닭을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래서 그 열차 타고 같이 왔어요. 걔랑 같이 와서 그거 그 서울역에서 놔주고 또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서울역에서 나죠. 왜 나도 도심에다 보면은 풀어 왜 그러면은 닭을? 뭐- 영등포역에서 놔줬어요. 아니, 영등포. 아니 닭을 도심에다 풀어요. 아니 그러면 왜? 거기서 그 지방에도 두고 오시지 왜 아니 일단 같이 가고 싶었어요. 말동무할 사람이 네, 없었나요? 같이 가고 싶었는데 맥주를 마시면서 걔를 바라보니까 이게 참 묘했어요. 왜? 기분이. 아, 저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아 살려줘야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아니 산에다 풀지도 않고 왜 도심에서 그게 풀어 살려주는 건가요? 비둘기도 아니고. 아니 그 꼭 닭이 산에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도심에서도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신사부님 도로교통법 위반이고요. 우리 연사부님께서는 동물보호 뭐 이런 거 동물학대, 학대는 동물학대, 아니지만 동물학대 및 동물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뭐 불법 동물보호법 뭐 이런 건가요? 불법 뭐라 해야 돼 이거 지금 아, 이거 애매하다. 불법 방생 뭐예요 이거? 왜 하여튼, 네. 불법 방생? 그래서 동심 파괴지. 동심 파괴? 크네. 아니 뭐 저는 뭐 일단 뭐 그때 그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그랬을 텐데 하여튼 저는 그때도 아르바이트를 위주로 그리고 대외적인 활동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엔 찾아볼 방법도 없었고 또 그런 것도 잘 관심이 근데 없었다.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대외 활동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 말 자체도 많이 쓰지 않았죠. 아, 근데 저런 거 있었어요. 뭐 그 시나 구나 이런 좀 그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무슨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이렇게 스텝. 스텝 같은 걸로 가는 거는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외 활동이 지금처럼 그렇게 막 활발하진 않았었어요. 내 기억에. 근데 지금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직자들 대학생들 너무 힘든 거죠. 대학생들이 이 방학 기간도 계획을 세우고 이런 대외 활동을 해서 어떤 것들을 좀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치가 있어야 취업을 하고 이런 거니까 좀 우리가 과거에 뭐 찾지 못했던 거랑은 다르게 지금은 너무 많은데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선택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2학년 2학기 때 생각했던 그런 자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3학년 1학기 때는 본인 희망하는 직무를 좀 찾아서 거기에 대한 경험을 좀 하는 게 대외적인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는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어학이에요. 솔직히 취업하려면 요즘 뭐 토익 점수 뭐 안 보네 어쩌네 다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봐요 다 솔직히 보고 다 기본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하는데 그 시기가 왜 3학년 2학기냐? 옛날하고 다른 게 요즘 4학년 1학기 때 인턴을 지원하는 게 대세예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인턴을 모집하는데 인턴에도 어학 성적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 어학을 안 끝내놓으면 4학년 돼 가지고 허둥지둥 어학한다고 뭐 인턴 하네 이러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어학 성적이 보통은 유효 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일부 학생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게 어학에 대한 유효 기간이 좀 짧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2년 안에 있는 거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3학년 2학기 때 어학을 따놓으면 그거 가지고 4학년 때까지 그 뒤에 나중에 취업까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학을 애들이 방학마다 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보통 방학 때 한 거 없는 애들 보면 3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1학기 다 어학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보통 방학 때 한 게 없어가지고 취업할 때 별로 쓸 말이 없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어학을 뭐 유학을 가서라도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강남역으로 유학 가라는 얘기예요. 해외로 가라는 게 아니고 유학을 가서라도 성적을 갖기 위해서 삭발하라 이거예요. 그때 진짜 빡 해가지고 3학년 2학기 때 실제로
취업에 지원 가능한 수준의 점수를 만들어라. 이게 나는 3학년 2학기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난 봐요. 왜냐면 4학년 때 저 인턴을 또 하려면 기본적인 자격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3학년 2학기 때 채용 공고를 많이 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채용 공고에 나오는 자격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게 지금 신사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도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때 방학하기 전에 그걸 확실히 좀 알아두고 그 자격 요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 들고 그다음부터 3학년 때 취업 교육 많잖아요. 요즘에 학교에서 3학년 때부터 하는 거 많죠. 3학년 때부터 참여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요새는 강의 가면 3학년들이 많이 보여요. 예. 학교들도 4학년이 아닌 3학년 때부터 좀 선투자하자 이런 네, 생각이 맞아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4학년 되면은 이제 스킬적인 부분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3학년 때 그런 것들을 미리 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 알아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3학년 2학기 때는 외국어도 외국어고 그리고 그 영업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면허 좀 따세요. 아 운전면허 네. 중요하지. 밖에 나오면 못 따. 솔직히 어려워진다며. 시간이 없어. 네. 그리고 어려워지니까 3학년 2학기 때 면허 따셔가지고 아니 영업사원이 운전면허가 없으면 아, 어떡해. 근데 우리 때는 네. 운전면허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따는 거 아니었나? 거의 대부분 그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저도 많이 그랬어요. 따죠. 그러니까 대학교 네. 1학년 때 면허 안 따면 좀 바보 취급받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래 또 면허가 어. 있어야 어. 차가 또 있어야 어. 또 어디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래 그다음에 렌트카라도 또 빌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는 분도 옛날에 우리는 야타족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빵 야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조두순 사건인가요? 그 이후 야타 없었죠. 네, 네. 뭐 여튼 오늘 지금 계속 범죄 쪽으로 빠지는데요. 네, 이게 그래서 운전면허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아, 자격증. 운전면허는 난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한 건데. 이게 그 기본을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래서 가끔씩 연락 오거든요. 나는 그 학생들한테. 그런 거 있어요. 여학생들한테 2종 오토 따지 마라. 음.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은 돈이면 1종 따 그냥 이렇게 아 그럼요.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사회복지하는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사회복지는 일종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봉고차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학생분들 우리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가 차가 없는데 지금 면허를 왜 따?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 준비야. 사회인으로서 이런 생각 많이 해서. 이런 사회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운전을 한다는 얘기는 책임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의무를 지고 세금도 내고 그래서 그런 준비가 돼 있다. 또 업무하는데 필요하니까. 아 그리고 솔직히 내가 뭐 대리 과장인데 아래 직원이랑 출장 가는데 운전 내가 해갖고 모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뭐 내가 택시야. 그렇죠. 저는 면허 있었는데도 그때 선배 차 운전 안 했는데요. 그 이제 욕을 먹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운전하는 게 없어서 맡기지 마세요는 아니었지만 지금 장롱면허라서 좀 그러네요라고 얘기했더니 안 맡기더라고요. 아 그럼요. 또 운전하는 사람들은 네.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 또 차를 잘 안 맡기죠. 아무리 힘들어도. 저기 연사분이 차 안 맡기더라고요. 제가 한 번만 좀 맡기라고 해도 아 그 차 네. 몰려고? 네. 아니, 안 줘요. 그- 차를 당연히 안 운전대를. 주지. 그거는 뭐 차는 제가 운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면허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면허증은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가 높은데 높죠. 사실은 그거를 또 어떤 스펙이라고 보여주기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면허증을 따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만약에 면허증 안 따겠다 그러면 뭐 기사 부릴 정도로 창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오. 네 그렇죠. 세게 나오시는데. 아 진짜 그 정도로 해야죠. 감당할 그래야지. 수 있겠어요? 저는 근데 첫 번째 면허증을 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 면허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사분님도 너무 당연히 기본적인 거라고 그냥 생각을 기본이라고 하고 생각해서 이거는 취업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제가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삶에 일택하게 진짜, 해주는. 근데 재밌는 게 이번 방학 때 면허증 딸래요? 커말 1급 딸래요? 그럼 커말 1급 커말 따 애들이 이게 문제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방학 기본인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방학 전에 커말도 따고 네. 운전면허 딸 수 있어. 두 개 다 그래 딸 수 두개 다 있죠. 딸 수 있는데 애들 딸수 그렇게 있는데. 생각 안 한다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애들 네. 하나만 해. 애들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그 두 개 뭔가 세 개씩 하는 거 싫어해. 여러 개가 아니라 그 중에서 몰빵해서 한두 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몰빵 거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몰빵을. 그러니까 시간을 좀 쪼개면 돼요. 그리고 저는 3학년 2학기 때 또 저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스터디. 스터디요. 근데 난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스터디가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정말 스터디요? 잘 되는 스터디와 아, 잘 안 되는 폭망? 스터디. 예. 그 뭐 공대분들 스터디 있잖아요. 예, 딱 모였는데 뭐 노트북 안 가져와서 노트북 없다. 그러다가 그냥 PC방에 가자. 네. PC방 갔는데 게임 한 판 하고 게임 한판 할까요? 할까? 게임 하고 끝나는 스터디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스터디가 성공하는 조건은 남자 친구가 없는 예쁜 여자애가 스터디 멤버로 하나 있으면 남자애들이 갑자기 다 추석은 좋죠. 갑자기 머슴 돌쇠로 변신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런 스터디는 잘 되더라고. 그게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반반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나이, 직업, 주소 이런 거 아무것도 주소. 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모여서 자기들이 써가지고 온 글들을 서로 얘기하는 그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무슨 보험이네.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묻지마 보거든요. 스터디. 왜냐하면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SNS나 이런 온라인상의 표현을 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감정적인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글을 쓰는 거는 머리로 고민하고 썼다 지울 수 있지만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담을 수 없잖아요. 담을 수 없죠. 그래서 말도 많이 연습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때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3학년 2학기 방학 때 지금 연사부님 많은 거를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얘기했어. 많은 거 해야 돼요. 그때 시기에 해야지 연봉도 바뀌고 그다음에 결혼할 배우자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뀝니다.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별표 중요해요. 별표 쳐야겠네요. 별표네. 별표해. 빨리. 네. 네, 별표 중요해. 쳤어요. 네. 3개 쳐야지. 세 개. 세 개나. 이제 그리고 이제 4학년이 중요한 거예요. 야 이제 숨 막히는 바로 정말 방학 아닌 방학이죠. 이 방학은 4학년 4학년 1학기 때. 4학년 1학기는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간고사 한 그 전부터 한 수업으로 따지면 한 5주차 6주차부터 인턴 공고가 엄청 떠요. 맞아요. 그래서 4학년 1학기는 요즘은 인턴을 무조건 하는 채용 전제형 말고 그냥 뭐 체험이든 뭐든 간에 인턴을 하는 방학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3학년 2학기 때까지 어느 정도의 숫자 스펙이 되어 있다면 4학년 1학기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이 돼준 사람도 있겠지만 4학년 1학기 방학을 위해서 일단은 학기 중에 뭐 시험을 좀 못 보더라도 인턴 지원에 소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든 하나 돼가지고 학예 인턴, 동계 인턴 이런 거 하거든요. 거기에는 맞아요. 무조건 가는 걸로. 네, 이렇게 좀 짜야 돼요. 요즘엔 이게 대세예요. 저는 4학년 1학기 때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9월 달이 돼서 공고가 막 올라오는 시기에 그때 막 서류를 쓰고 막 하루에 몇 개 썼어요. 뭐 밤샜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건 진짜 아니야.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새벽 2시 넘어서 쓰면 이 감정이 올라와서 2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네, 한 좋은- 12시만 넘어가도 좋은 글이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해 주는 게 4학년 1학기 때 이제 방학이 오면 그때 일주일에 이틀의 하루꼴로 한 항목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틀에 한 번. 네, 그러니까 여지껏 뭐 가고 싶은 기업들을 선정을 했을 거고 직무들도 선정을 했으니까 한 기업 한 10개 정도 찾아보면 그 자기소개 항목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항목들에 맞게 하나를 딱 쓰고 뭐 입사 동기라든지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따로 기업을 찾아서 좀 더 자세히 써야 되겠지만 그 외에 비슷하게 묻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항목들을 이틀에 하나씩 그래서 항목을 좀 자세하게 집중해서 써보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알을 좀 만들고 바로 시작을 하면 원서를 팍팍팍 낼 수 있게. 바로. 네, 그래서 이때는 진짜 스킬적인 부분, 아까 얘기했던 인턴하면서도 충분히 오후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때는 딱 진짜 예비 사회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비 사회인이 안 돼 있으면 학생물이 좀 빠져야죠. 네. 학생물이 좀 빠져 있고 좀 이제 사회인 물이 좀 들어야. 그런 초반에, 얘기를 네. 얼마 전에도 교육을 갔는데 면접 때 뭐뭐 했어요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애들이 물어봐서 사실 요자 써도 되는데 직장인처럼 애들이 요자를 못 쓰기 때문에 쓰지 네. 말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치. 요자 딱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요자를 쓸 때 직장인처럼 써야 된다. 그렇게 쓰면 요자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딱 들고 아니 저희가 학생인데 어떻게 직장인처럼 합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면접 자리는 예비 사회인, 구직자, 사회로 나올 사람 뽑는 거지 학생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4학년 1학기 때는 진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예비 사회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솔직히 그 다음에 하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상반기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죠. 네. 그리고 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반기 안 되면 상반기 하지 뭐. 그건 아니야. 그거 생각 잘못된 거거든요. 정말 잘못된 거야. 네. 왜냐하면 계속 본인이 나이가 든다는 거, 나이도 스펙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요즘 멘붕을 많이 겪는 게 남자애들이 군대를 좀 빨리 갔다 오다 보니까 재수한 여학생이 어학연수 갔다 오고 1년 딱 갔다 오면 4학년 때 군대 스트레이트로 갔다 온 애랑 동갑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뭐 나이가 뭐 많다고 해서 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일을 더 잘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자기 시기 그 시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애들 그리고 아까 우리 연사분님께서 얘기해 준 그런 애들 특징이 많이 구체적으로 막 활동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좀 큰 회사들 몇 군데 깔짝깔짝 넣었다가 당연히 떨어지니까 아우 난 아직 부족하네. 그리고 그냥 맞아요. 놔버리고 일단 쉬어요. 음. 놀아요. 그러다가 다음에 하겠다. 이거 다음에 해도 똑같아요. 그런 친구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4학년 1학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승 씨는 이 개그맨을 하기 전에 네, 이 개그맨에 대한 준비 이런 것도 좀 따로 하신 게 있어요? 저요.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좋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개그 지망생 여러분들 봤을 때는 정말 재수 없을 정도로 탈락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뭔가 떨어지는 걸 자랑인가? 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지망생 여러분 봤을 때는 정말 자랑이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던 걸 계속 한 거였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제가 뭘 잘한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이런 거 했을 때 사람들이 웃는구나 이런 거를 그냥 그걸로 집중적으로 그냥 계속 했고 또 하다 보면 제가 항상 뭐 강의 때도 얘기하지만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붙고 그러면 더 다음 그런 거 했을 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장점. 책으로 뻔뻔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오디션 보면은 좀 뻔뻔하게 전 제가 할 거는 다 보여주고 왔고 또 그게 또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 준비가 됐던 거죠. 그렇게 뭔가 계속 떨어지는 거 없이 되네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자신감 오르고 그 상태에서 MBC 공채 시험을 봤는데 한 번에 합격을 했죠. 역시 한 번에 쭉 간 사람이 네. 어려움을 몰라요. 아, 그쵸. 어려움을 알아야 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어려움을. 이제 지금 이제 느껴가지고 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지 말고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그 유정승 씨 매니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전 포인트는 오게 돼 있어요. 네. 사람이. 항상 그래요. 항상 뭐 성공하는 시점은 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나갈 수 있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그게 4학년 1학기 때 방학 때 해야 되지 않나. 네. 우리가 뭐 4학년 2학기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다룰 필요가 없는 게 그렇죠. 사실은 졸업식 날 요즘 그 졸업식 안 오는 친구들도 많다는 많죠. 얘기는 들어봤죠. 근데 많죠. 사실 졸업식 날 명함 줘야 돼요. 명함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축하한다 하면서 명함 딱 주고 평소 마음에 안 들었던 애가 있으면 가가지고 명함 주면서 취업은 했니? 이러면서 딱 이제 자기 자랑도 한번 하고 이게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네. 마음에 안 들었던 애가 더 좋은데 제 옆에서 나 여기 다녀 그럼 어떡해. 그럼 뭐 실수한 거죠. 네. 그래도 뭐 둘 다 위너죠 그렇게 되면. 서로 근데 명함 실제로 주고받을 수 말씀하신 있으면. 것처럼 그게 있어요. 졸업식 때 저희가 졸업식 때 가끔 이제 가서 뭐 모집하는 것도 있어서 가끔 가보면은 취업자 미취업자가 확실히 보여요. 틀려. 사진이 달라. 보이고 이게 그리고 혼자 와서 그냥 왜 옷도 안 입고 네, 맞아요. 그냥 졸업장만 받아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또 이제 네. 부모님들이 근데 아시겠지만 졸업식 때 또 학사모를 써보고 같이 사진 찍는 네, 거를 네. 굉장히 또 많이 또 원하시고 하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고 또 취업이 안 되니까 그 졸업식에 가지 못하고 아니면 졸업장만 받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히 보면. 그렇죠, 좀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데 옛날에 솔직히 졸업식 때 노력을 잠깐 해야죠. 그런 게 있었어요. 내 아는 형님이 왜 졸업 회비를 납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졸업 회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옷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저거 있잖아요. 왜 졸업장 카바 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래 다 카바에 넣어놔요. 사실 막 이렇게 졸업장을 이렇게 교수님이 수여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받다가 그 주는데 졸업장을 딱 줬다가 그 옆에서 학생의 간부가 교수님 회비 안 내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수님이 졸업장을 빼서 네. 그러더니 카바에서 졸업장 그 종이 있죠. 종이만 딱 빼. 카바는 놔두고 종이만 딱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형님이 야 내가 낸 등록금이 얼만데 졸업회비 안 냈다고 졸업장 카바도 안 주냐고 막 그러면서 나 아주 그 되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씁쓸하네요. 진짜.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또
낸 사람들은 받는 거고 네. 못 낸 사람 못 받는. 저희는 또 대학원 때 저는 졸업준비위원회 이런 것도 같이 하다 보니까 졸준이 그게 네. 쉽지만 않더라고요. 뭐 옷 빌려주는 것도 옷이 뭐 좋다 안 좋다, 뭐 학사모가 맞다 안 맞다. 학사모 안 맞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끈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때 그랬는데 졸업식 때는 취업하신 분들과 취업하지 못하신 분들이 사실 이렇게 표정 차이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난 표정까지는 보여요. 모르겠던데. 저는 표정이 좀 보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맞아, 우리 전에 같이 교육 갔는데 네. 졸업식 날 중앙대인가 네. 같이 그날 같이 갔었죠. 예. 그쪽 딱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배지 달고 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 맞아. 네. 양복 입고. 네, 이게 그게 꼭 뭐 취업 못해서 졸업식에 가지 말아야 되는 이게 아니라 그 전에 확실히 준비하시면 방학 기간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취업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솔직히. 저는 지금 2학년 2학기 방학 때부터 4학년 1학기 방학 때까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뭐 바로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우리 치권 방송을 들으면은 네. 2학년 2학기 때부터 듣기 시작하면은 어. 4학년 1학기 때 한 주에 하나씩이에요. 시간도 많이 투자 안 하고 그냥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한 시간, 시간씩만 한 시간. 들어서 4학년 1학기 때쯤 되면은 상당한 양이 되겠죠. 뭐 한 학기당 8개씩이라고 치면 이게 쌓였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 모르게 정말 따로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신하들 음악 듣듯이 들었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고 그것들이 여러분 생활을 좀 패턴을 바꾸는 하나의 이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우리 최소한 2년 반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네. 지금 듣는 친구들. 2달 할 생각이었어요? 아니요, 연습님? 저는 2년 반 이상으로 하려고 그랬죠. 네, 아니 계약서 써요. 이따 끝나고 방송 끝나고. 우리 네. 업자로서 이제 네. 우리가 이것도 방송도 앞으로 그리고 뭐 또 발전시킬 이제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또 공개 방송도 하면서 네. 이런 같이 또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치권을 꼭 들어야 되겠네요. 일주일에 한 번. 치권은요. 무조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는 거는 진짜 부담이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네. 딱 방학 동안에 진짜 들으면은 몇 번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8번씩만 쳐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양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이거 분명히 도움되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학기 때부터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연사부님이라고 시사부님 얘기해 준 게 자기 분석을 해라. 해야 돼. 네. 네, 자기 분석하고 그다음에 내가 주변 사람한테 좀 뭘 잘하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듣고 그러려면 또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겠죠. 네.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리고 한번 이런 시도 명함을 만들어봐라. 네, 명함. 대학생이지만 필요해. 학교 뭐 앞에 예. 네, 우리 성은지 학생의 NCS 대학생 기자 이렇게 뭐 다른 거 없어요. 없어 뭐 그냥. 그냥 NCS 대학생 기자단 해가지고 그냥 이런 본인- 명함. 이 사람은 꼭 기자라서 꼭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이런 거 얼마 안 해요. 이거 100원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100원도 이거 뭐 한 1000장에 한 10,000원이라니까 이런 거.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또 명함 저희가 얘기하는 명함 매너 받으면 명함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감추거나 주머니에 넣거나 지갑에 넣으면 안 되고 그 테이블에. 사람이랑 얘기하는 동안에는 항상 테이블 위에 음.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직책을 갖고 있고 어디서 일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 명함 지갑이나 아니면 지갑에 넣는 걸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현장 실습 이런 거가 좀 했으면 좋겠다. 현장에 나가서 좀 실습해보고 하지만 현장 실습 원래는 페이가 없어요. 원래 없어요. 없지만 뭐 기본적으로 밥값이나 차비 챙겨줄 수도 있지만 그건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그냥 주면 땡큐고 안 주면 페이는 거기 계신 분들하고 가까워지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리고 뭐 열심히 페이- 하면 줘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거를 경험이죠. 배우는 경험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고 이때 뭐 대외 활동. 그죠 대외 활동. 그러니까 일단 밖으로 우리 또 신사부님은 밖으로 무조건 밖으로. 여행이든 뭐든 바깥으로 계속 좀 돌아라. 그렇게 하면서 좀 그러니까 이런 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별표 3개입니다. 3학년 2학기 때 네. 이때 어학 점수가 완성되는 시기다. 네. 이때 완성 안 돼 있으면 뭐 그렇죠. 할 수가 옛날에는 없죠. 그게 4학년 1학기였다고. 인턴이나 이런 것도 뭐 그게 지원할 수가 인턴이 없고. 들어오면서 앞으로 밀린 거지 이제. 이게 지금 3학년 2학기 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어학 점수가 완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채용 공고나 취업 교육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 가지고 네. 좀 교육을 받고 좀 정보를 돈도 얻었으면 안 들잖아 요즘. 그렇죠. 그다음에 3학년 2학기에 제일 이때 어학 점수 완성이랑 또 같이 맞물려서 중요한 거 이거 완성돼 있어야 된다.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바로 운전면허. 운전면허. 네. 이거 진짜 그때 돼서 막상 뭐 필요할 때 딸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 전에 그래요. 시간이 많이 들어 이게. 네. 시간도 많이 들지만 그렇다고 커말이나 운전면허 동시에 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동시에 할수 하나만 있지. 갖고 가려고 구매하지 마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다익선입니다, 진짜. 3학 2학기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4학년 1학기 인턴 공고를 통해서 뭐 학예 인턴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인턴 제도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연사부님께서는 이틀에 한 학씩 한 학목씩 꼭 이런 걸 좀 완성을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를 네. 완성을 해서 좀 준비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괜찮다. 예비 사회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아까 말씀했지만 제가 사회인이 아닌데 왜 예비 사회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대학생들도 술자리 가고 놀고 어디 가면 이미 사회인이잖아요. 네. 그때 놀 때는 사회인인데 왜 그럴 때는 또 사회인이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건지 이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야, 이게 좀 벌써 얼마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는 방학만. 그치 2학년 2학기부터 챙겨라. 네 개의 방학만 그 네 번의 대신에 방학만 4학년 챙기고. 1학기 때 사회 나갈 준비가 완성시켜라. 그거를 방학을 잘 활용해라. 네, 그리고 이런 거죠. 왜 4학년 2학기 얘기 안 하냐 하시는 분들 4학년 2학기 때는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돼 그럼.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갖고 졸업유예 할래요. 이거 너무 우울하잖아.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좀 제대로 저희가 플랜을 좀 짜주신 것 같나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본인이 계획을 가지고 가이드를 잡는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잡고 요때 뭐가 중요하구나 좀 메모해 둔 다음에 본인이 한번 뭐 할지 고민해 보세요. 예, 그리고 남는 시간에 노세요. 예, 남는 시간에 노는 거지 놀면서 노는 게 지루해서 다른 거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노는 게 주가 되지 예, 말고. 예. 네. 그 대신 놀 것도 분명히 생각 잘 해봐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그러면은 연사부님도 그냥 진짜 동생이다 생각하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또 한마디 해주시죠. 24시간이 모자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이거 참 모자라 보여요. 무슨 노래야? 이거 뭐야? 잠이 확 깨네. 24시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모자라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성공하는 법칙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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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생각합니다. 8324 8시간 자면서 건강 챙기시고 네, 그다음에 8시간 갑자기 앞진 방송 네, 분인데. 8시간 집중하셔서 원하시는 거 하시고 8시간 노세요. 먹고 노세요. 그러면 그 8시간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히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나랑 좀 달라. 네. 저는요. 네. 하루를 3분의 1로 쪼개서 하는 사람과 4분의 1로 쪼개서 하는 사람은 다르다. 나는 4분의 1로 쪼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살아왔었어요, 사실. 그래서 6시간 자고 나머지 세 파트를 내가 다른 데 분명히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근데 너무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888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나는 6666이었거든. 6시간 잘 수도 있고 8시간 잘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8시간을 하던 6시간 하던 이 시간을 4개로 쪼개든 3개로 쪼개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학교 정규 과정이 8시간 정도 되잖아요. 우리 업무를 보는 것도 8시간이고 맞아요. 사실 그게 이제 거기 집중을 해서 하면 거기서 이뤄낼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어요. 집중 안 하고 자꾸만 있으면 시간만 흘러가고 결과물도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게 4개로 쪼개든 3개로 쪼개든 일단 거기 집중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또 두 분의 말씀 들었지만 우리 연사부님 얘기 듣고 나서 약간 생각이 든 게 똑같아요. 방학 기간 동안의 시간 모자란다 하는 사람은 진짜 모자른 사람이 됩니다. 이런 거. 우리 연합니처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정말 이 시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인데 좀 알차고 그다음에 너무 이런 자기 공부나 이런 뭐 스펙 쌓는 데만 쓰지 마시고 좀 알바도 하고 좀 나름대로의 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여유도 갖고 좀 그렇게 해서 좀 생활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걸작기 치권 여름방학 특집 2탄이었는데요. 뭐 괜찮았나요? 오늘 뭐 한마디씩 안 하나요? 오늘은? 좀 시켰잖아요. 이게 시킨 거예요? 이게 한 거라니까. 네. 그렇구나. 한 번 더 하실래요? 아니 여유를 가지려면 여의도 가라고 그러려고 그래. 이거 좀 썰렁한데. 네, 이걸 세잖아요. 편집하고요. 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머리찾기 치권 여름방학 특집 제 2탄이었습니다. 네, 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좀 방학 특집답게 좀 새롭게 인사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방학 특집답게? 와우! 내일 봬요.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준비하시네요. 아니 네. 와우 여름이다 이러면서 방학 잘 보내세요. 그러면 되죠. 우리 여름 화이팅 이걸로 하죠. 예. 여름. 너무 군대 같은데? 여름 이 노래 있지 않나요? 그 노래와 비슷하게 해서 끝내죠. 예. 네. 여름이야. 와 여름이다. 예. 네. 아. 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